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궁지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이 숙고들이나 기독교의 잘못된 신자들, 그리고 일부 그야말로 트럼프 뽕 환자들은 부인할지 몰라도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상대가 누구더라도 당선이 되기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갔다. 그것이 이번에 그 미국 폭동 와중에서 본인이 지금 한 언행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번 주 들어 한 3, 4일 사이에 급격하게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저런 상태로는 재선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깊숙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한국의 문재인이나 북한의 김정은도 지금 트럼프를 대하는 전략에서 수정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에서 평생 정보를 다룬 그런 정보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폭력 시위, 과잉 진압 이런 행태들이 제3세계, 남미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벌어지는 일과 뭐가 다르냐. 시위를 틈탄 약탈과 폭력이 번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권력이 과잉 진압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질서 회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전현직 미국 CIA 요원들이 충격에 빠졌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CIA에서 정보 분석 업무를 맡았던 한 대학 교수는 미국을 독재국가와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소요 사태와 트럼프의 선동적 발언은 CIA에서 분석하고 또 이 수집했던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정세가 유사하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트럼프가 특히 세인트 존스 교회 앞에 가서 성경을 들고 인정샷을 찍은 것도 전형적인 선동 전략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담 후세인이나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죠, 가다피 등도 혼란스러울 때 트럼프와 유사한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는 저런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시위를 완벽하게 제압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 행태들과 다른 차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지금껏 미국이 러시아, 이란, 터키, 시리아 등에서 강경 시위 진압이 일어날 때 우려를 표시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꼴을 보면 어디에 외교무대에 나가서 도덕적 우위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보니까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가 바이든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보수의 전직 대통령이 타당의 지금 후보를 지지하고 현직 대통령을, 같은 당 출신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직 대통령의 재선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죠. 그런데 전 부시 행정부의 관료들이 바이든을 지지하기 위해 슈퍼팩, 미국의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제도인데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무한정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슈퍼팩을 갖다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43대 대통령이 아들 부시인데 이 슈퍼팩 이름이 바이든을 위한 4.3 동창이다, 이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 때 일했던 사람들이 바이든을 위해서 만든 모금 조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슈퍼팩이 지금 신고서가 미국 연방 선관위에 제출되었는데, 그 재무 및 기록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부시 때 재무부 관료였던 캐런 커크시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부시가 지금 바이든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시가 온건 공화당이나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등에게, 그러니까 무당파라고 해야 되겠죠, 공화당 트럼프 지지를 이탈하라고 지금 선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시는 지난 대선에서도 힐러리에게도 또 트럼프에게도 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시는 코로나 이후에 트럼프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부시가 코로나를 위해 당파 분열을 벌이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자 트럼프는 자기 탄핵 때 일을 거론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 거짓말에 맞서 목소리를 높일 때 부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에도 이 부시 전 대통령은 편협함과 백인 우월주의는 미국의 이상에 반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해 당시 이 8월 달에 벌어진 백인 우월론자들의 이 버지니아 샬럿츠빌 유혈 사태를 두둔한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반트럼프적인 보수단체 모임이 지금 이 조직화되고 있고, 거기에 부시가 지금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시가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하면 표가 상당히 빠져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일 이 바이든과 10%까지 벌어져 가지고 바이든이 지금 최근에 흑인 폭동 사태 이후에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3대 43으로 트럼프가 10% 뒤졌습니다. 3월 말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2% 차이밖에 안 났어요. 49대 47요. 자, 그래서 그때는 51%가 트럼프의 코로나 대응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53, 지지한다가 4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위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과격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도, 특히 안티파 이런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서 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4일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여론조사 권위가 있는 몬머스 대학의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보도한 데 따르면 바이든이 52, 트럼프가 41로 이제 10일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시위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에 유권자들 상당수가 지금 부정적인 인식을 받았다. 트럼프가 인심을 잃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인의 지금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 여론조사 회사가 조사한 데 따르면 64%가 시위에 동조하고요. 동조하지 않는다는 27%, 트럼프의 대처에 대해서 55%가 부정적이고 적절하다는 것은 33%. 그러니까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 39%보다도 시위 사태에 대한 대처는 더 낮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에서도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이 47대 37로 10%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들 대해서도 시위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대처에 대해서는 67%만 지지한다라고 나왔고요. 자, 물론 미국인들은 이 폭력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높고, 경찰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다소 앞섭니다. 폭력은 반대하지만 경찰도 잘한 게 아니고 트럼프 대처는 잘못되었다. 이게 대체적인 여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트럼프가 안티파 하니까 그 빠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뭔지 모르면서 안티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저는 숫고릇이 이 문제 크다고 봅니다. 옛날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끝도 없이 북한을 폭격해서 끝낼 거라고 하던 황당한 소리를 하던 인간들이 많았죠. 그나마 뭐 유튜브를 한다고 여러 농객이라는 사람조차도 그런 선동을 해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요, 대깨문만큼 나쁜 게 이런 식의 맹목적인 숫골이고요. 이런 자들이 보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에서 이 안티파가 테러 조직이고 시위를 선동한다 했는데 이 백인 우월론자들이 지금 좌파 행세를 하면서 지금 이번 시위를 선동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계정을 삭제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정말로 안티파라는 이런 극좌파 단체가 있어서 폭력 시위를 선동할 정도였다면 140개 도시에 FBI나 CIA가 그 배후를 벌써 밝혀서 이번 시위의 본질을 미국 국민 앞에 알렸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트럼프의 대응이 큰일 날 일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그러면 원래 집권할 때는 미국의 그야말로 기득권이 아니라 그 기득권의 위선 가식 그리고 그들에 의한 소외 등을 분노하는 백인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선동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죠. 자,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그야말로 밖에 있는 소외된 백인 노동자 계층을 이해를 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이번 시위도 인종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다음 아이템에서 말하겠지만은 계층 문제라는 부분을 잘 알 건데요. 트럼프가 한마디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자기 주변에 뭐 자기 아들이고 사이고 딸이고 전부 다 자기의 계급적 기반은 미국 뉴욕에 바탕을 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트럼프는 그야말로 부동산 한국식으로 말하면 시행업자지요. 자, 그런 트럼프의 입장에서 돈을 대주는 이 파이낸싱 해주는 그런 월가하고도 가까울 수밖에 없고 자신의 계급적 기반은 기득권이지만 그가 미국 사회의 문제를 언론 같은 데 출연해서 이 상당히 그 대중적 스타로 뜨는 과정에서 잘 이해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악관 들어가 가지고 그 손에 권력이 놓이자 그때부터는 미국 내에 벌어지고 있는 계층 차이에 기반한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상실하고 있다. 뭐 겉으로는 국경을 차단하고 또 외국인 이민자들을 차단하고 미국 우선주의, 뭐 일자리 리쇼어링 등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상당히 기득권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을 즐기고 있고 그의 주변에 그의 측근들, 그의 가족들이 기득권 행세를 해오면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국민들 앞에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평소에 그가 보였던 스트롱맨 시진핑이나 뭐 이 푸틴이나 또 이 이슬람이나 뭐 동남아시아의 지도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민주주의의 지금 위기에 대한 대응 자체를 완전히 실패하고 그러면서 솔직히 인심을 미국 전반적으로 상실해가는 사태에 지금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이 상당히 멀어지고 아마 한국의 문재인도 재선이 어렵다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G11 하니까 문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형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미국이 지금 전시작전권 이양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하자 하는데 미국이 한국 주도의 훈련을 강조하고 미국은 조건이 안 돼 시기상조라고 트러블이 생기고
또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가지고 한국이 끝없이 애를 먹이고 이런 행동이요. 트럼프가 안 될 거라고 보고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문이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총선 전에는 이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총선 뒤에 이기고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니까 지금 완전히 안면 몰수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은 북한의 김과도 인식이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조만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새로 진수한 대형 잠수함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SLBM을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한 발에 1,000억 이상 할 그 비싼 SLBM을 지금 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낙선하는 트럼프를 상대로 협박해봤자 돈만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지금 결국 미국의 대선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이 확실하고 트럼프가 낙선이 확실해진다면 전략을 바꾸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의 저런 이 시위에 대한 대응에서 트럼프가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미 대선 재선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한국의 문재인이나 북한의 김정은이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과 같은 언행을 계속한다면 바이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